팀장님, 만약에 면책이 되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아무 돈도 못 받습니까? 예, 면책이 되게 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어쨌든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를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네들의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불 보증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정 팀장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보상 사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여러분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팀장님,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 사고는 편도 2차선 도로,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죠. 횡단보도를 한 5m 정도 지난 지점에 주택가에서 도로까지 이어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면도로를 달려 나와서 도로에서 바로 도로를 횡단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땐 직진 신호였죠. 그래서 직진 신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바로 나오는 돌출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초에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했죠. 이 면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팀장님, 만약에 면책이 되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아무 돈도 못 받습니까? 예, 면책이 되게 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어쨌든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를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네들의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불 보증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청문하게 되면 이런 면책 사고들이 어떤 예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일반적으로 아니면 도시에 있는 외곽 중에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도로를 사람이 횡단하게 되면 그런 거는 거의 100% 면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례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고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처음에 면책을 주장했었고, 면책 주장하게 되니까 이제 그 치료도 못 받게 되는 굉장히 많이 다친 사고였었거든요. 이제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고, 저희들한테 법률 자문, 또 보험사도 법률 자문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차량도 어쨌든 전방 주시의 의무는 있었다. 그래서 차량 쪽에 전방 주시 태만의 가실 10%가 적용이 돼서 저희 오토바이 90%, 차량 쪽에 10%의 가실이 적용됐던 사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실 10%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실이 10%가 생기게 되면 치료는 다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실을 떠나서 가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편에 대한 치료는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19년도에 사고 나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치료를 한 3년간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치료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랑 차가 그렇게 충돌했으면 보통 이제 머리를 다치셨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머리를 다치셨으면 사실 움직이는 것도 힘드실 거고, 치료비,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치료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고 당시 119에서 대학병원에 후송이 됐었고요. 머리에 이제 다발성대 출혈에 두개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응급 개두술을 했었고요. 개두술을 하고 났는데 애초에는 거의 뭐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계셨고 3년 정도 지난 마지막 시점에서는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데 지능 상태가 이제 한 7세, 8세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사지가 움직이는 데는 뭐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7, 8세 정도 되다 보니까 개업하시는 분이 옆에 계속 계셔야 되는 상태로 이제 치료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이제 우리가 보상 처리하실 때 쟁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상태가 되고 나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 퇴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험사에서는 가실 10%로 3년간이나 치료를 시켜줬고 이제는 치료가 종결될 시점이니 더 이상 퇴원하시고 나서 다른 보상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왔으니 당신한테로 줄 돈 합의금이 치료비로 다 가실 상계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급을 하되 더 이상의 합의금이나 이런 비용은 지급할 게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약은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 뭐 내전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은 계속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지능 상태가 6, 7세 정도 되면 개호하시는 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호를 인정을 받아서 그 비용은 어쨌든 치료비가 되지 않습니까? 개호 비용이
비용이라든지 향후 치료 비용들은 그거를 이제 첨부를 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고 향후 치료비를 받아서 좀 마무리가 됐던 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면 과실이 이제 10% 정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비도 다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줬고 그 이후에 이제 합의를 할 때도 향후 개호에 관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합의금도 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단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책이냐 10%냐는 정말 그렇게 큰 차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이게 치료 자체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향후에 또 받아야 될 치료비라든가 개호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이렇게 아주 작을 때는 치료비를 줘오다가 나중에 합의할 때쯤 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때까지 줬던 치료비, 보험금으로 줬던 것들 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계속 쭉 받아오시면서도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상황을 잘 조율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는 사실상 혼자 하시기 힘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만약에 본인이 진행이 6세, 7세가 돼버렸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이제 케어를 하셨을 텐데 사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다쳤다 싶으시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